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박소연 지음 메이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흔 넘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라. 결국 너가 가진 돈이 너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면서 딸에게 돈과 인생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5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2년 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딸에게 전하는 돈과 인생의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금 적금만 믿고 있다가는 가난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나마 있던 행복도 무너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사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금융 문맹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부자들이 월급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극단적 결핍의 폐해가 큰 분야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월급이 들어왔는데 카드값이 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아니라 당장 다음 주 생활비가 걱정되면서 초조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터널 시야에 빠지기 쉽습니다.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까맣고 한 줄기 빛만 보입니다. 즉, 돈 문제 말고는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를 신경 쓰게 되고 돈 얘기가 나오면 괜히 혼자 자존심이 상해서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넘길 얘기에도 자극을 받고 발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마저 틀어지기 십상입니다. 돈에 휘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철저히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을 확 조여와 순식간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피치 못할 사고가 생겨도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게끔 자산을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쉽게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방법은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삶이 윤택해집니다.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입이 있으면 미래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월급의 힘은 생각보다 셉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이직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현금 흐름이 끊길 것을 대비해 6개월 정도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 어느 회사든 불러주기만 하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있을 때는 몰라도 없을 때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삶을 절박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입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돈에 휘둘리지 않고 싶다면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 손실이 난 주식이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언제 어디서든 재정적인 안정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되면
물론입니다. 재테크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돈을 밝히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돈과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해 돈을 벌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전셋집 구할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십만 원이 드는 월세는 비싸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는 대신 10%짜리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복리의 도움을 받아 깜짝 놀랄 만한 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월급이 적어 속상하다고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벌써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 부자가 되는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종잣돈,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잣돈이 클수록 복리의 마법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0만 원으로 2배를 불리면 600만 원이 되지만 1000만 원으로 2배를 불리면 200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경우 실패할 게 뻔하고 손실이 날 게 분명한데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미 지급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계속 투자하는 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이미 들어간 시간과 노력, 돈 등 매몰 비용에 대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집착을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이 얼만데 버리기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지금껏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배제한 채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선택으로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엎는 게 맞다면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건 오래 붙들어 온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제 중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아까워 중단하기가 어려울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더 큰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때로 매몰 비용은 생각보다 커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날을 바꾸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구루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 쾌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 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요.
이 세 가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자극을 받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나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가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다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잠드는 삶만을 계속 반복한다면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어느 날 애널리스트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증권업계에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회사별 상황도 파악할 겸 자주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반 제조 기업으로 이직한 한 애널리스트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 능숙하다 보니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녀가 마침 그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둘은 마음이 통했는지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러다 그 친구도 추천을 받아 일반 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일은 재미있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힘들었다며 이제는 좀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봉도 낮춰서 갈 만큼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자산이 100억 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직한 회사가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대신 스톡 옵션과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최근 상장을 하면서 크게 차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오마에 게니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달리 씀으로써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가서 영화를 보는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매일 집과 회사만 반복하는 삶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직한 회사가 스톡 옵션과 자사주를 나눠주지 않았다면 친구는 결코 100억대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녀가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얻어낸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기회는 우리의 주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오늘을 보내다 보니 그 기회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낯선 동네에 커피를 마시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쯤은 평일에 휴가를 내어 아예 다른 일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적어도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테고 그러면 나의 삶이 한층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르면 당장 손해보는 돈의 심리학이나 미래의 부를 끌어당기는 돈 공부법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